사람들이 뭐 불필요한 뭐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막 몇백씩도 쓰면서 필요한 돈은 몇십만 원도 아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이라 그런지 진짜 아깝다는 생각을 1도 안 했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 책도 제가 바로 그날 선생님하고 첫날 이제 만나고 나서 바로 샀고. 고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만간. 그 필요한 순간이 오겠죠. 그쵸. 제가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일단 영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리고 온 것 같아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제가 충분히 현지인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지금도 연락을 계속하고, 마지막 갈 때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른들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도 좋은 한국 친구분들도 몇 분 계시고 네, 형님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뭐 호주에 있고 누구는 미국에 있고 필리핀에 있고 한국에 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또 볼 수 있는 사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영어는 좀 얻었고 인간관계도 얻었고 근데 영주권은 얻지 못했죠. 근데 영주권이 1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저는 그런 잘 안 됐다라고 한 게 영주권을 사실 선생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1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냥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지금은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막 지금 가슴이 끓어요.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지금 이 경매도 저는 지금 가슴이 끓고 막 선생님한테 막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싶다가도 또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자제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서 선생님이 다 뽑아 가셔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몇 번 들었던 건데 또 제가 헷갈려가지고 또 틀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물어보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자꾸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이게 좀. 그러면 횟수를 정해놔요. 그 대학력 있냐 없냐 전입일자 그거에서는 100번까지.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편하게 똑같은 것도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측면을 한 번 더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쨌든 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멘토를 한 분 만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입찰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근데 선생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꼭 내가 헌신적으로 다 드린다 라는 생각이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그거 행위가 제 안에 좀 즐거움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이 수업을 많은 분들이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수업의 가장 취약점이 그거예요. 이게 좀 퍼져야 되는데 다들 그 얘기를, 농담이 아니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 나만 갖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뭐 감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라도 본인이 더 열심히 선생님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려고 제가 평일에 시간을 많이 비워놓는 거예요. 저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막 바쁘면 선생님도 불편할 거잖아요. 연락하고. 저 좀 한가롭게 여유있게 좀 멍 때리고 있을 때나 좀 편하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바쁠 때는 예민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거 또 물어봐. 그럼 저도 짜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있게 제 삶을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전후가 바뀐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돌아오신 거네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한국에 와서 경매를 해야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게 저는 주식도 그렇지만 주식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 박사님 채널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식, 부동산, 사업인데 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 사업이라는 거는 못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저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은데. 그쵸. 누군가는 다 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건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이건희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하늘이 내린 부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운동선수도 분명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니 제가 키가 만약에 다 컸는데 170밖에 안 되는데 NBA를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 플러스 노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운까지 더해지면 그쵸. 하늘을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은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물론 저는 사업을 할 거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부동산이더라고요 주변에서. 특히 인서울 같은 경우면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것도 공부를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라고 봤고 그리고 보통은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가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그냥 편하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주식이라는 선입관이 사실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가진 걸로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지금 막 큰 돈을 모아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소액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근데 이 부분은 편집을 하셔도 되고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 저는 주식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 한 10% 이상은 저는 했거든요. 굉장하시네요. 그래갖고 근데 보니까 그 정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못 하겠는 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좀 했다가 거의 40% 가까이를 손실을 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를 잘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약간 동물적인 감각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약간 타고난 부분이.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약간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미친 듯이 했는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손해본 그 40%를 다 하고도 지금 딱 1년 동안 한 15% 가까이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났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때로. 그러네요. 거의 50%가 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또 하라고 해도 또 이게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때 한번 말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미친 듯이 했던 것도 있고.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계속된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전액 현금화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제 경매할 때 보증금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주식도 좋은 경험도 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반지하 수익률을 보고 나니까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10% 우습죠 뭐. 저는 또 아닐 땐 바로 부피거든요 저는. 저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부피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20% 30% 내기도 그 정도면 뭐 사실 워렌 버핏이잖아요 거의. 근데 그걸 꾸준히 낸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하면은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인데 일단 선생님의 투자 방식은 꾸준히 20% 이상이 보통 나오고 제가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아니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뭐 한 20%가 나오면은 뭐야 이거밖에 안 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렇죠. 20%면 엄청 큰 건데 맞아. 20%면 이거 해야 되나?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괜히 고민스러워요. 그쵸.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30%짜리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쪽에 일을 잠깐 해봤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럼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잠재적인 그거를 보고 하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겉에 보이는 건 수익률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선생님 말씀하신 시세 차익이거든요. 이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30-40년 뒤도 그럼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게 보고 가야죠.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못하죠. 아무나 못하죠. 그래서 한번 저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지금 만들기 위해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리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막 30%짜리 수익률을 막 낸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호주에서 했던 대로 지금 한국에서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독하게 하셨을 때처럼 여기에 접근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목표는 충분히 당연히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처음이니까 막 이거 세입자 대항력 있냐 인수하냐 마냐 그게 헷갈리는 것 뿐인 거지. 그렇죠?
이게 막 IQ 150 이상 돼야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